경상남도의 아주 산골짜기죠. 지리산 자락 밑에 하얀 함양군원에 위치하고 있는 곳에서 떡볶이를 생산하고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지금 납품은 웰스토리나 또 CJ나 단체 급식하고 홈프레스하고 또 전국 학주 급식하고 쭉 해가 왔었는데 연 매출은 평균 한 40억 정도 해가 왔었고, 또 그 와중에 코로나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코로나가 있었죠. 예, 때문에 학교 급식은 중단을 하고 지금은 수출 쪽에만 전념하고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예. 회사 이름이 하얀의 살인데, 어찌 보면 하얀의 살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시장에 지금 학교 급식이나 캡슐 급식이 지금 좀 생각 외로 많은 곳에서 납품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수출 쪽을 한 3, 4년 전부터 새로 하면서 굿볶이라는 떡볶이를 하나 개발로 새로 브랜드를 만들어갖고 지금 시장에 지금 진출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굿볶이라는 것은, 굿이라는 것은 최고라는 뜻이 어찌 보면 엄지손가락에 굿이라는 건데, 해외 시장 조사를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떡볶이 질감과 또 소스의 어떤 맛과 어찌 보면 우리나라의 그 떡볶이의 그 소스 맛하고 떡볶이 질감이라는 것이 평균화되어 있다라고 해외 사람들 다들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한국에 가서 떡볶이 현지인들이 다 비슷하다. 예, 현지인들이 한국에 가서 우리 떡볶이 맛이 딱 이 맛이야 하는 얘기를 많이 듣고, 그럼 해외 시장 가면 굿볶이를 한번 해보자, 어떻게 했는가 했는 것이 모르겠어요. 지금 바이어들은 상당히 좋아라 그래요. 브랜드 자체를. 미국 바이어들이 이 굿볶이를 좀 꽤 많이 가져가는 편이에요. 미국 쪽에서. 그래서 미국 쪽에서도 바이어들이 굿볶이 정말 좋아, 정말 굿이야 라는 소리를 많이 들을 때, 이런 저는 굿이야 하면서 이걸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이제 목표를 딱 세웠잖아요. 세우고 난데 보니까 바깥에 나가 보니까 이름들이 바탕이 할 만한 게 없어요. 너무 많아갖고. 떡볶이 종류가 너무 많아갖고. 너무 많죠. 지금도 너무 많죠. 예.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제 그 생각이 난 것이, 이제 해외 시장에서 시장 조사를 할 때 다 가장 우리가 많이 와닿았던 분은 이태리하고 스페인 갔을 때. 그리고 또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그 현지 한인들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로 이제 현지 분들하고 막 이렇게 시작했는데, 그때 다들 무슨 물론 맵다고 하신 분도 있지만, 그렇죠. 한국에 와서 한 번씩 이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다들 그러는 거예요. 모아보고서는 정말 맛있다. 한국에서 어떤 맛이다. 한국에서 모아보는 그 맛보다 더 좋고 더 좋다. 먹고는 다들 굿굿들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 보고, 야, 굿볶이는 저거 어떤데? 내가 그래서 앞에다가 이 손가락, 엄지손가락 여기 엮고 글자를 엮고, 야, 굿, 야, 어때? 그래 결국은 굿볶이로 시작을 했는데, 맛이 특이하게 맛있다라기보다가 우리 한국에서 먹어보면 그 맛이야 이라면서 그 맛이야. 왔을 때 먹어봤던 그렇지. 그래서 주로 보면 해외 수출하는 업체들 보면 해외 시장 그 현재 맞는 소스를 비슷하게 만들어 갖고 이렇게 내보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네. 시장 조사를 한 3년간 쭉 하다가 보니까, 그래서 이건 아니다. 우리 입맛에 맞는, 우리 고유의 입맛에 맞는 지금까지 먹어왔던 맛을 그걸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자 했는 것이, 현지에 있는 그 현지인들이 상당히 하고 있다는 것을 많이 느꼈죠. 그래서 한인한테 팔아먹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한인이 아니라. 예, 한인한테 팔아먹는 게 목적이 아니고, 현지에 있는 현지인들한테 파는 것이 목적이다. 반응을 다들 좋아를 해요. 왜 그러냐면, 사실상 물론 이제 소스 맛은 물론 각
그 나라 현지 사람들 입맛에 다 100%다 맞출 수는 없어요. 또 우리 기본 우리 그냥 순수한 우리 한국의 맛만 만들기 때문에. 한국식 단지 해외 시장을 3년간 조사를 할 때도 가장 많이 느꼈던 부분들이 떡 질감이에요. 떡볶이 질감. 질감이요? 질감이에요. 네. 어떻게 좋은요? 주름 시장에 지금 나가 있는 것들 보면 다들 딱딱해요. 떡이요? 아니면 터져버리고. 그러니까 저도 시장 조사할 때 그걸 보고 어링을 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질감에? 질감에. 그거 내가 자신 있으니까. 그런데 그 떡 질감은 떡볶이 만드는 가공 제조 공법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걸 떡볶이 공장을 처음 할 때부터 내가 그걸 적용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 떡은 가열하기도 수월해요. 다른 음식보다 그렇게 많이 가열을 안 해도 되고. 더 쫄깃도 예. 또 한 번 가열시켜 놓으면 이 딱딱한 부분 또 상당히 지연돼야만이 되고 심지어 정말 잘 해놓은 것들은 보면 오늘 오후에 먹다가 남아가 놔뒀다 그 다음 아침 먹어도 그 질감은 사라졌습니다. 그 떡국 같은 경우에도 끓여 먹다가 남으면 그 다음날 먹어도 질감은 살아있습니다. 떡이 안 딱딱해져요. 예. 그러니까 떡볶이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부분들이 떡 그 가공하는 그 제조 공법에서 조금 다른 업체들에 비해서 좀 더 다른 업체들이 모르고 있는 부분들 내가 갖고 있다. 한햇살만의 기술력이 있다. 제가 우리 한인에서 그 항상 얘기하는 거는 야 떡볶이는 한국의 떡볶이인데, 내가 우리나라의 떡볶이인데 한국의 떡볶이. 이 맛을 그대로 전해야지. 왜 그 사람들 입에 맞는 소스를 만들어 주느냐. 현지에 가보면 현지에 가서 떡볶이 분식점들이 또 많아요. 어제 이렇게 베트남도 전시회 갔다 오면서 베트남도 막 다니면서 봤거든요. 그것도 많아요. 그러면 순수한 우리 한국의 이 소스 막 그대로 갖고 하는 데도 있고 또 어떤 데는 그 현지인들이 입에 맞는 소스를 개발하고 하는 데도 있고 어쩔 수 없는 게 그거는. 그렇지만 우리가 수출하고 있는 소스하고 떡볶이하고 같이 해외 시장에 수출할 때는 순수한 단순한 우리 맛을 가지고 해야. 아, 그렇지. 그래, 그 현지 사람들도 모아봐. 아, 그래, 이게 한국의 이 떡볶이라는 것이 인식을 시켜주지.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제일 먼저 처음 시작이 이제 일본이었는데, 일본을 먼저 수출을 시작하셨어요. 예. 일본은 한 달에 한 평균 한 컨테이너 하나 정도 40피터. 우리 그 미국 뉴욕 쪽에 한 15년 되는 거래처가 있어요. 15년 동안 계속 하고 있는. 그것도 한 1년에 한 6컨테이너에서 7컨테이너 가는데, 그건 떡만, 떡국하고 떡볶이만 한 40피터 하나 썼다 가는데, 가면 그게 보통 한 20톤? 20톤. 미국으로 가는데 20톤. 떡만 들어가면 한 20톤. 일본이 제일 먼저 떡볶이로 이 브랜드. 예, 이 브랜드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전부 다 브랜드 우리 국뽕가 다 나갑니다. 다 나가고요. 현지에서는. 그러면 일본에서 먼저 시작을 하셨고 그 다음에 가는 것이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예. 그다음에 그 다음에 가는 것이 이제 미국 쪽으로. 어째 보면은 미국 시장이 가장 크다고 봐요, 현재로서는. 예. 뭐 다양하게 나가긴 하는데, 뭐 베트남, 또 인도네시아, 아니, 대만, 홍콩, 사우디아라비아, 멕시코, 또 폴란드, 뭐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한 내년도 상반기쯤 되면 확 이 양이 좀 많이 확 늘어날 것 같아요. 근데 한인들이 조금 작은 나라에 가면 반응이 조금 걸려요. 뭐가 보고 맛이 있으니까 이제 본인도 사지만 이어주는 사람들도 그렇죠. 따라가요. 소개도 해주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까지 좀 소비 좀 갈 때까지는 입소문이 나기 전에. 야, 하다못해 이 재구매가 한 번, 두 번, 그 한 사람이 한 세 번 정도 갈 때쯤이 돼야만이 이 어느 정도 이제 확산이 좀 퍼지는 게 거거든요. 미국, 일본, 인도네시아, 대만, 베트남, 현재로서는 시작을 이제 준비를 많이 했죠. 그러니까 이제 브랜드도 만들고, 브랜드 만들지만 또 브랜드 만들어갖고 컵 만들고 뭐 다 준비하는 시간이 뭐 2018년도에 그 해가 다 갔다고 봐야죠. 그러고 나서 본격적인 수출. 이제 한 거는
19년도 3월 달에. 19년 3월. 예, 3월 달에 일본이 3월 달인가? 아마 3월 달에 전시회가 있었어요. 물론 이제 그 전부터 학생 수가 자꾸 주니까 그래서 이거 준비를 하긴 했었어요. 전원을 할 거다 준비를 했는데 빨리 온 거지. 어찌 보면 저는 시기가 좀 빨렸죠. 왜 그러냐면 급하게 그걸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학주 급식을 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학주 급식이 수도비 돼 버리니까 경제적으로 엄청 힘이 들어요. 이게 상온 유통을 1년간 이상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아무런 어떤 뭐 약품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임의적으로 우리가 이제 세균을 그만큼 이제 없는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요번에도 그 어떤 그런 이 제조 공법에서 조금 잘못해갖고 물건이 갔는데 그게 물건이 상해 버렸어요. 그래서 그 부분 또 처리해 주려고 하면 그것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렇다고 그걸 내가 손을 놓을 수도 없고 뭐 해주겠다 라고 지금 하는데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저들도 이거 상온 유통하는 부분을 그렇게 능숙하게 하는 건 아니었었어요. 처음부터 할 때는 이제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수출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아무 그것이 우리 단순한 우리 기술만 갖고 했는데 그게 처음 이제 일본에 처음 가는 건데 다행히 그건 별 문제 잘 넘어갔었어요. 그래 이제 그 진흥청에서 그 유통기간 1년 이상 갈 수 있는 거를 연구를 해갖고 하는 걸 그걸 기술 점수를 받아갖고 지금 하거든요. 올해는 이제 100만 불 수출. 100만 불 하는 것이 이제 목적을 두는데 뭐 모르겠습니다. 그게 뭐 그냥 꿈이 달라는지 현실이 달라는지 모르지만 금년도에 100만 불 이제 목표를 잡고 있고 내년도에는 200만 불 잡고 있고 계획은 수출로 3천만 불 하는 게 저희들 꿈입니다. 4천만 불. 1,000만. 1,000만 불. 제일 첫 번째 요인은 한류라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일단 한류의 한류의 역할이 좀 많았고 그 이후에 이제 있었던 일은 케이팝 애들이 그 쉬는 시간에 자기네 떡볶이를 막 해먹는 과정이 있었어요. 아이돌 같은 아이돌 아니 케이팝 맞죠? 그 유명한 친구들 해외 나가서 BTS. BTS 그 친구들이 그 너무 유명하다 보니까 그리고 2차 가공은 가공이라고요. 정부에서 명시적으로 이제 법적으로 정해놓은 게 없습니다. 물류 지원 사업도 하다못해 100%가 안 되더라도 수출 부분에는 다만 50%라도 해주기라면 좀 아무래도 좀 수월한 부분.